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거편 세 번째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지역구는 이렇게 표시하죠.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을 뽑을 것인지, 지역구 인물입니다. 아니면은 한 선거에서 두 사람 이상을 뽑을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대표 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자, 이제 오늘은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선거구 제도가 무슨 선거구? 두 사람 이상을 뽑아요. 비례대표제는 그냥 중대선거구고, 대표 결정은 비례대표니까 보통 선거제도를 물어볼 때는 지역구를 물어보는 겁니다. 비례대표는 어차피 선거구 제도가 두 사람 이상을 뽑고 대표 결정은 비례대표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굳이 물어본다면 개편되는 안이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에서 권역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명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개방형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비례대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한번 볼까요? 자, 전국 단위 권역별, 이 두 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전국 단위라는 거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봐서 1번 정당, 2번 정당, 3번 정당의 명부가 어느 지역이건 다 똑같다는 것이죠. 여기에 반해서 권역별 명부제라는 것은 그렇죠. 마치 지역구를 나누는 것처럼 비례대표도 권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도권이요, 강원권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인구 비례로 나누겠죠. 이래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의 명부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의 비례대표 명부가 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역성을 전부 다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전국 단위를 쪼개가지고 명부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권역별 명부제라고 하고, 현행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명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개편된다면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권역별로. 그러면은 전국 단위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거고요. 권역별로 쪼개면 그것이 각각의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총 선거구 개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권역별로 간다면. 자, 두 번째 고정식과 개방식 비례대표제라는데 여기 이쪽을 1번이라 할게요. 1번, 2번, 3번. 이 순번이 고정되어 있어요. closed list.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 명부이면서 이 명부상에, 비례표 명부상에 순번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 명부식입니다. 또는 폐쇄식 명부제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이 명부상의 순번이 뒤바뀔 수가 있어요. 이걸 개방형 명부, 오픈 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픈 리스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민주선거 원칙에서 직접 선거 원칙에 훨씬 더 부합하지만 단점은 매우 복잡하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고정 명부식이다라는 걸 알면 되고, 자,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병립형과 연동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거냐면 지역구 선거와 비례표를 같이 혼합하는 나라에서만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만 하는 나라는 없고 비례대표 선거만 하는 나라는 없고 이 둘을 같이 하는 나라에서 등장하는 문제예요. 같이 하는데 혼합형인데 이 둘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따로따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총 의석수의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병립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를 같이 하는 혼합하는 나라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각각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가는 형태를 우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의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총 의석수의 변함이 없죠. 그럼 어떻게 일단 먼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병립형의 비례표 의석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인 2표 하죠. 유권자는 오늘날 인물에 하나 던지고 비례대표 정당에 한 표를 또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던진 거에 의한 각 정당 투표 득표율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시죠? 거기다 뭘 곱하면 돼요? 그렇죠. 비례대표 의석수, 비례표 의원 정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비례표 의석수를 곱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들어봤죠? 정수는 정수를 다 더한 다음에 자녀 의석은 소수점 이하를 높은 순서대로 배치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역구와 무관하게 비례 의석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초과 또는 추가 의석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 안 가죠? 하나의 샘플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뭘 곱한다? 득표율에다가 그렇죠.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하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석에 해당되는 의원 정수를 곱하는 거죠. 자, 하나의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자, 지역구가 100석이고요. 비례대표가 100석이고, 이게 같이 하는 나라예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하는데 따로따로 간다는 뜻이죠. 병립형. 자, 그러면은 총 의석은 200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2표를 했어요. 자, 지역구에서 1인 2표 해가지고 큰 정당 A당, B당이 싹쓸이했습니다. 100석을. 왜곡이 매우 심하죠. 과대 과소 왜곡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1인 2표를 해가지고 정당에게 한 표를 던져라 했지만 그렇죠. A당, B당, C당, 그러니까 C당, D당도 이만큼 득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득표에 비례해가지고 비례표 100석을 안배하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아까 배웠던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이 100석을 곱하는 거예요. 200석을 곱하는 게 아니라 100석을 곱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이 100석이 40, 30, 20, 10대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비례대표 의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당의 총 의석을 더하라. 그럼 A당은 지역구에서 60석 얻었고 비례대표에서 40석 얻어서 도합 100석이 되는 거죠. D당을 얘기하면 지역구는 빵석이에요. 한 사람밖에 안 뽑으면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빵석이지만 여기는 10석 얻었죠. 그래서 10석이 되는 거고요. C당은 지역구는 0석이지만 여기서 20석 얻었죠. D당은 지역구에 40석, 비례표 30석, 도합 70석 이렇게 다 합하게 되면은 그렇죠. 200석이 딱 나와서 의석의 변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걸 병립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역구 그 다음에 왜곡이 심하다는 걸 보여주고 이거랑 따로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비례표 100석을 안배한 거죠.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서 자, 이 왜곡을 보존한 거죠. 이게 바로 병립형이라면 연동형, 연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혼합하는 나라에서라면 이 두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이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거 후 총 의석수에 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초과 의석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초과 의석이 생기는 경우와 안 생기는 경우를 각각 나눠서 한번 샘플을 만들어 봤어요. 보세요. 각 정당의 득표율, 이건 똑같아요. 병립형과. 1인 2표 했을 때 두 번째 정당에 던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 뭘 곱하냐면요. 그렇죠. 이게 틀린 거죠. 아까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곱했다면 이번에는 연동형은 전체 의석을 곱하는 거예요. 전체. 총 의석을 곱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총 의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의석으로 가장 이상적인 각 정당의 할당된 의석을 세팅한 다음에 거기서 지역구 의석을 빼게 되면 비례대표를 보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용어 알아두세요. 각 정당의 득표율에서 전체 의석수를 곱해서 각 정당이 할당된 가장 이상적인 의석수가 생길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의석수에다가 됐죠?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의석수가 나올 겁니다. 이걸 빼야 돼요. 그러면 뺀 게 바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각 정당의 득표율에서 전체 의석을 곱하면 각 정당이 할당받아야 될 가장 이상적인 의석수가 생겼을 것이고 이 이상적인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을 빼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실적인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이상적인 의석수보다 크다면 이때는 초과 의석이 발생해버려요. 이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 만약에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보다 크지 않다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잘 또 이해 안 가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체 의석수를 곱한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자,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발생하는 경우를 나눠볼게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이 할당된 의석수에서 현실적인 지역구 의석을 빼게 되면 그게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는데 아까 말한 겁니다. 다시 부연 설명한 건데 자 1번입니다. 연동형 1번. 초과 의석이 없는 경우예요. 초과 의석이 안 생기는 경우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지역구에서 이런 식으로 100석과 비례대표 100석이 그래서 도합 전체 200석을 뽑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뽑는 나라인 경우에 됐죠? 지역구 선고를 했어요. 소선거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A당 B당이 이렇게 싹쓸이를 했어요. 그죠? 자 60석 40석 100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2패에서 정당 득표를 하라 그랬더니 이런 득표율이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아까는 100석만 놓고 비례표 의석만 놓고 득표를 곱했다면 이제는 200석을 놓고 이 득표를 갖고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걸 뭐라 불렀죠? 이렇게 부릅니다. 각 정당 할당 의석수라고 해요. 세팅을 가장 이상적으로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왜 이상적이란 말을 잘 하냐면은 1인 2표 했을 때 A당은 40% 득표했고 B당은 30, 20, 10을 했으니까 전체 의석에서 4대 3대 2대 1로 할당된 의석을 세팅을 먼저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200석의 40인 80석과 200석의 30, 60석, 40석, 20석이 세팅에 대해서 도합 200석이 될 겁니다. 200석이 됐는데 여기서 지역구에서 의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걸 빼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80석에서 지역구 여기 60%인데 100석이니까 60석이 되는 거죠. 빼버려. 아하, 이게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는 거죠. 그럼 지역구는 60석, 비례대표는 20석. 그래서 이상적인 80석을 만들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60석에서 지역구에서 40석을 얻었기 때문에 빼면 20석이 비례대표를 보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60석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C당은 이상적인 40석이 돼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었으니까 40석이란 비례표를 줘서 이상적인 40석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례대표 의석이 어떻게 돼요? 20석, 20석, 40석, 20석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그렇죠. 100석이 되는 거죠. 아하, 100석에 변함이 없죠. 즉 초과 의석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자, 이는 두 번째 초과 의석이 생긴 경우이죠.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 지역구의 의석수가 틀리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A당은 80석이 할당된 의석으로 이상적인데 지역구에서 85석을 얻었어요. 됐어요? 그럼 80석에서 85석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사람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비례대표 줄 게 없습니다. 0석이 되고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50석을 주게 되고 여기도 이상적인데 40석인데 지역구에서 5석 얻었으니까 35석을 비례대표 줘야 될 것이고 20석이 이상적인데 지역구에서 빵석이니까 20석을 주게 되면 이거 다 더해보세요. 이걸 다 더해보면은 100석이 안 되고 몇 석이 되죠? 초가 105석이 돼가지고 이게 105석이 돼버려요. 다시 보여주면 100석에서 105석이 되는 거죠. 아, 5석이 초과됐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는 얼마예요? 200석이 돼요? 205석이 돼요? 그렇죠. 205석으로 바뀌잖아요. 신기하죠? 따라서 연동형이라는 거는 전체 총 의석수의 득표율을 계산해서 이상적인 할당 의석을 세팅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역구에 얻은 의석을 빼게 되면 비례대표로 보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때 지역구 의석이 할당 의석도 더 많아지면 초과 의석이 생긴다는 뜻이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봐봐요. 253개 선거구에서 253명을 뽑기 때문에 소선거구 다수대 표제가 되고 전국 단위예요. 전국 단위 고정식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47명이 합해서 300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비례표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전국 단위의 권역별로 물었을 땐 전국 단위고요. 고정식과 개방식을 물었을 땐 고정 명부식이고 마지막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둘 다예요.
병립형으로 47명 중에 17명을 독자적으로 병립형으로 뽑고 연동형인데 그럼 30명을 연동형에 내야 47명이 되겠죠. 근데 30명의 반인 15명을 연동형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연동제를 하고 그럼 초과의석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과의석이 생기지 않도록 또 조정하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동형이지만 초과의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샘플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전에 봅니다. 자, 그러면 항상 문제를 볼 때 지역구로만 뽑는지 아니면 비례대표만 뽑는지 아니면 둘을 섞어 혼합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를 뽑고 있고 지역구 선거에는 1인 지역구 선거에 한 표, 비례대표 한 표, 1인 2표를 한다는 뜻이고 그럼 지역구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수대표제죠. 그래서 한 사람 뽑으면 최다 득표자가 되고 두 사람 이상을 뽑게 되는 중대선거구는 다 득표 순서대에 따라 정해지겠죠. 그럼 비례대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비례대표는 여기 나왔잖아요. 전국 단위를 전국 단위의 명부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해요? 개정안, 개편 아니죠? 연동형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석은 100석을 증가시키니까 그래놓고 지역구 선거는 2배를 한다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서 지역구 선거제도가 중대선거구로 바뀌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겠고 그 다음에 연동형이니까 그렇죠.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아니라 전체 총 의원 정수의 정당별 득표를 곱해가지고 할당 의석을 계산한다. 이거 우리 배우잖아요. 세팅한 다음에 나왔죠. 할당 의석수를 지역구가 초과하는 경우 맞죠? 그때는 초과 의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정해진 대로 풀면 됩니다. 자, 잘 모르시면 계속 보시고 수업 때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됐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첫 번째 선거 원칙을 했고요. 선거편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 제도를 했고 세 번째는 비례대표제 했고 다음 시간에 네 번째는 선거구 조정, 즉 선거구 제도는 선거 제도가 아니에요.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가 있는데 이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를 바꿨을 때 최소 의석수의 변함이 또 생기거든요. 두 사람 이상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힘내시고 이상 끝.